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시간이고요.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지난번 미국 지표도 그렇고 정말 지표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역사적인 유례 없는 뭐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경기 체감을 하기로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증시는 반등한 다음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더 네. 강하게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의 반등 자체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의 분위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실물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네.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 증시가 급반등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증시가 반등할 때도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증시가 좋냐.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증시하고 경기하고 이게 너무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증시와 경기에 관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네.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은 미루어 아시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주식 시장 뭐 경제 이거를 공부하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이 주식 시장이 경기에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짧아진 그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요즘은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과거에 비해서 연준의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요, 주가 지수의 전년 대비 등락률하고 그리고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를 함께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가장 왼쪽이 이제 2000년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IMF 막 지나고 2000년 초반 분위기인데 대략 한 1년 가까이 주기를 두고 경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뭐고 주황색 선이 뭐죠?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동행지수 주가지수고요. 네. 죄송합니다. 파란색 선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리고 그렇죠. 주황색 선이 주가지수 1년 전 대비 등락률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는 매우 명확하게 주가지수가 경기에 비해서 1년 가까이 먼저 선행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주기가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증시가 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주식 시장이 경기에 한 2분기 정도, 최대 네. 2분기 정도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번에 3월 폭락장이 있고 이번에 네. 급등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점은 조금 3 내지 6개월 주기보다도 더 짧은 주기로 증시가 경기에 선행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증시가 경기에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뭐 다들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 실제로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 예. 그리고 과거에는 뭐 12개월 정도 굉장히 긴 텀으로 이 선행을 했다면 최근에 이 텀은 왜 이렇게 짧아진 거냐. 이런 것들 또 메커니즘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요 부분이 참 이제 현실적으로 TV 뉴스를 보면 경기 안 좋고 미국에서 좀 많이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이거 너무 엇박자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뭐랄까 그렇죠. 이제 이성과 감성이 이제 매치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요. 생각보다 쉽게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증시의 사계절이라는 네. 그러한 이론이 자주 등장하곤 하죠.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들의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넘쳐나는 돈이 바로 실물 경기로 먼저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먼저 거쳐가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먼저 돈이 들어오고 보통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는 먼저 금융주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네. 보통 이제 경기가 상승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뜨니까 주식시장에서 증권주나 금융주를 먼저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주가 먼저 강하게 치고 가는 금융 장세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금융주가 먼저 치고 가는 경향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에 비해서 증시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경향은 계속 유의미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어떤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보다도 네. 먼저 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친구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맛있는 고기 쫙 사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술 마시자고 하더니 왜 술 사주나 했더니 삼성전자를 샀다고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런 효과들. 네. 이게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소비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소비로 그렇죠.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경제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하고 네네. 증시에 비해서 좀 후행적으로 경기가 뒤늦게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실물 경기가 아직은 이제 눈에 띄게 따뜻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흉흉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부분은 조금씩 달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통화 정책이라든지 대정 정책을 이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돈이 먼저 금융권에 먼저 들어갔다가 이것이 실물 경제로 들어오는 이런 시차가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일단 대책은 나왔으나 그 돈이 실제로 풀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돈이 아직은 안 들어온 상태라고 본다면 증시 반등은 왜 일어났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정책이 정말 빨리빨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산 매입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게다가 아마 이번 주일걸요. 이번 주에 그 페이책 그 급여가 그러니까 급여가 아니죠. 그 이제 돈. 여러 가지 돈 직접 가게들의 지워주기로 했던 거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벌써 이제 네. 투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네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총선을 위한 어떤 네. 제약 요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이 가시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네. 부동자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부분이 일차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기울어진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를 그래도 인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 은행 예금 금리가 아마 1% 전후, 어떤 경우에는 0.몇 프로 막 이럴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투자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라고 해서 네. 제가 고객 예탁금하고 개인 순매매를 합친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해오고 있죠.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른쪽 최근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만 이 개인 투자자금 순증이 4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그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 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는
국내 개인의 유동성이 먼저 들어왔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상승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가게들이 돈이 어디 있냐. 네네. 돈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 그 팬데믹 이슈 전만 하더라도 네.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 해외 출국자 수, 뭐 이번에 신기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이야기 꼭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처럼 지금 시중에 돈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으로 간다든가 또는 고여 있기만 했는데 네네. 지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넘어왔고요. 자,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보게 되면 아파트 사람들 구입할 때 보면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구입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네. 다들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 증시나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이 유입됐다. 이건 좀 약간 의아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개인의 자금이 먼저 네, 네. 선발대처럼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가계가 뭐 가계 부채 여러 가지 부담이 통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네. 예, 그 자금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고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이제 여유 자금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네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 제 친구들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여유가 있을까 싶은데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예, 참 신기하죠. 네. 예,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게 부동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큰 자금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이야기고요. 큰 자금, 이게 뭐 개인들의 큰 자금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싹 유입이 돼야지 또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미국에서 뭐 본격적인 뭐 부양 정책과 뭐 통화 완화 정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로는 그 외국인들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긴 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매수세를 보여줘야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시킬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죠. 거의 분위기를 보면 개인이 끌어올렸다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공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이 끌어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 주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렇죠. 완벽한 V자형 패턴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은 외국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미국 쪽에서 좀 뭔가 잡힐 듯 싶으면은 경기 지표가 아주 심하게 나쁘게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주저주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슈가 미국에서 정점을 찍고 확연하게 내리막길이 크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지난 밤 사이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 가격 하락한 부분이 네네.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잖아요. 네. 자, 이러한 부분이 좀 부담이 사라지면서 미국 증시 자체에서도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뒤늦게서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뭐랄까 이제 개인이 먼저 개척을 했더니 외국인이 와서 뒷설거지를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원하시는 그러한 네네. 흐름도 차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보이는 게 개인들이 일단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증시를 이 정도까지 받쳐줬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까지 시간을 두고 좀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들은 버티기만 하면 이번 동학 개미 운동을 굉장히 큰 수익률로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시브 자금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쪽 증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패시브 자금이 집행을 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계속 외국인 매도가 기계적으로 찍히고는 있지만 네. 차후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여러 가지 팬데믹 이슈라든가 그리고 미국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의 부담이 일단락되게 되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이게 주식 투자, 위험자산 투자 다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미국의 헤지펀드라든가 금융회사들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게 뭐 한국만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닐 거고 네네. 패시브 자금들을 공통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땐 기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대신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참 기분 좋은 전망이네요.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